네. 며칠째 날씨가 엄청 무더위에 여러분들 참 모든 사람들이 고생이 많겠습니다. 음, 어, 보면 요즘,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유튜브나 이걸 통해서 이제 매스미디어나 각자 그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미래 사회를 많이 이제 예측도 하고, 또 미래 사회에 어떤 사회가 올 것이라는 걸 나름대로의 견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우리 메타홈이 추구하는 방향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홈은 이제 미래 사회를 미리 내다보고 지금 플랫폼까지 이제 완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메타홈인 플랫폼이 회사일까? 회사가 아니면 무슨 탈중화된 플랫폼일까? 뭐 또 미래에 어떤 형태의 운영 방법인지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메타홈은 플랫폼 자체가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가 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주식회사 형태도 아니고 뭐냐면은 각자 개인 지갑을 개인 암호화폐를 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자체에서.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이란 거는 뭐냐면은 어떠한 곳으로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떠한 곳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창구거든요. 근데 세상에 돈 없이 어떠한 곳을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죠?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앞으로 인터넷 세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은 뭐 무료로도 많이 하지만은 어떠한 소중한 정보는 이제 유료로 다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미래에는. 그러면 이제 그러한 플랫폼이 뭘 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한 돈도 은행 결제가 내 지갑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메타홈 플랫폼 안에서. 그러면은 이 메타홈 플랫폼 안에서 링크되는 모든 어, 그 다른 창구로 들어갈 수가 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메타홈 플랫폼에 들어와서 유튜브 들어갈 수 있고 구글 들어갈 수 있고 네이버 들어갈 수 있고 뭐 쿠팡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마존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창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겁니다, 내 거. 그 메타홈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 자기 거 자기 지갑이에요. 음. 그건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본의 무슨 회사라든지 빗손의 뭐 이런 것을 블록체인이라는 그러한 것이 완전히 사람의 사고를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도 사고는 과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미래 사회를 위한 플랫폼이니까 아마 거기에 이 개념을 아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앞서가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런 어, 의견을 쭉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어떤 설계도 하면은 다 따라 한다고요. 따라 하면서 뭐냐면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조직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확보도 하고 이제 선두주자로서 확실히 발돋움해 나갈 시점이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플랫폼이 가고자 하는 방향 또 설계의 우수성 뭐 이런 것도 다 공개적으로 이제
하지만은 사실은 뭐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대외 홍보하는데 주력을 안 했단 말이거든요. 조직을 구축하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반기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외 홍보, 그리고 우리 플랫폼의 우수성, 나아가서 우리 메타의 가격, 그러니까 뭐 HDBTC도 마찬가지고 플랫폼의 그냥 뭔지 값어치도 높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플랫폼,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액션, 그러니까 내 행위의 증명에 따라서 본인의 베니핏을 가져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액션에 따라서. 그게 새로운 영역이고, 또 플랫폼이 회사가 아니고 그냥 내 지갑이면서 어떤 플랫폼의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있는,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갈 수 있는 창구 역할, 정말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획기적인 사고의 발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냥 운영 체계 이런 것은 또 회사의 또 노하우고 기밀이니까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많은 회사들이 링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동보감 브랜드를 달 수 있는 그러한 식품 회사나 뭐 이런 뿐만 아니고 헬스, 웰빙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그러니까 뭐꼭 게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웰빙 스포츠 같은 어떤 아이템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뭐 골키퍼처럼 움직여 본다든지, 아니면은 포수가 던지는 공을 예를 들어서 그 캐처처럼 자기가 잡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자기가 쳐본다든지, 뭐 가상 공간에서 이러한 것들도 웰빙과 관계되는, 몸을 가만히 해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몸을 움직임으로써 건강해지고, 이러한 아이템도 지금 개발 중이면서 이제 장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게임하고 좀 다른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재미가 있어지고 이러면은 오히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건 또 돈을 지불해야 될 경우가 또 생겨요. 예. 돈을 지불해도 재미가 있으니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 그러니까 웰빙과 관계되는, 그러니까 헬스와 관계되는 모든 영역, 그리고 메디칼 쪽도 헬스 메디칼 쪽,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바이오 식품 개발만 주로 해온 게 아니고, 이제 이걸 하면서 많은 이제 30대에 많은 건강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건강 강의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참 젊은 때니까 뭐 이제 시체 말로 좀 아는 척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나서는 것도 뭐 자신 있게 막 그냥 뭐든지 덤벼들고, 세상에 안 되는 일 없다, 목숨 끊어진 사람도 살린다, 이런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산소 마스크 떼기 전에는 사람 살릴 수 있다,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예, 그런 신뢰도 있고, 이 정도로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뭐 TV 같은 거 이런 게 뭐 요새처럼 뭐 이렇게 평면 이런 게 아니고, 뒤에가 이렇게 크게 나와가 한 29인치나 뭐 30 몇 인치는 잘 안 나왔던 29인치 이상 되면 제일 큰 거, 그 뒤에가 이만큼 막 평면 앞 브라운관만큼 뒤에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떨어져가 제 이렇게 목을 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몸이 이제 S자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몸이. 예. 그리고 뭐한 군데 부러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탁 그런 같은 병원을 제가 먼저 가려고 생각을
했을 건데 다행히 부러진 건 아닌데 이게 몸이 S자로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대로. 그래서 하반신의 마비를 와서 몸을 못 쓰게 됐죠. 그런데 제가 병원을 안 가고 병원으로 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야 된다 했지만은 제가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병원 가서 수술하면은 평생 내가 불구가 되겠다 해서 병원을 안 가고 이제 제가 집으로 실려가지고 집으로 와서 제가 누워서 6개월간 이제 못 일어났거든요. 예. 그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와선이라 그러는데 누워서 내 몸에 있는 60쪽의 세포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다 느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스님들이나 뭐 일반 수행자들이 자기 몸이 안 아프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 때 되면 밥 먹으러 일어나야 되고 뭐 쉐이크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이란 거는 뭐 오줌도 대소변도 봐야 되고 이 욕심이 다 있고 바깥에도 나가야 되고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도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욕구 자체가 한 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싶다, 대소변을 보고 싶다, 뭐 내가 다른 생각, 이건 내가 이제 바보, 병신이 되는구나. 여기서 내가 이걸 극복을 못하면은 평생 내가 불구로 살아야 되고, 이 기간 안에 내가 이걸 회복을 못하면 내가 결국은 병원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기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누워서 이제 밥도 안 먹고 이러면서 이제 내 몸을 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절차에서 이제 우리가 관을 해라 이러면은 자기 내면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이제 수도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 성찰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몸을 자기가 관하는 것, 자기의 60쪽이나 100쪽의 세포가 다 하나씩 개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자기가 다 느끼는 것이 관하는 거다. 저는 이런 주의예요. 왜? 그때 이후로.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느껴야만이 내가 이제 내 몸에 대해서나 건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지금 생각이고 그 당시는 이 24개의 뼈가 다 조금씩 다 비틀어져 가지고 이 꽈배기처럼 되어 있는 걸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누워서 이제 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뼈 하나 넣고 또 뼈가 조금씩 틀린 거 누워 있으면 이제 내 스스로 관하면서 이제 이완을 시키면서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진다 이거죠. 그게 이제 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한 4개월, 5개월, 한 100일 넘었는가 모르겠는데 4개월째 더보든지 그 정도 좀 됐을 때 딱 한 마디에서 두 마디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이건 탈골이 다른 건 이렇게 뭐 했지만 그건 완전히 탈골이 돼서 이제 관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서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이제 그 몸을 이끌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기었어. 예. 그때 매도 의지력이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그게 내가 그런 걸 했는가 꿈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해요. 지금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래서 제 이제 집 옆에 이제 공원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기어가 가서 이제 바로 그 위를 도로 안 넘어도 되게끔 이렇게 공원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둥을 메고 이제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 철봉에다가 탁 이제 매달려서 예. 이게 이제 가기까지 이 팔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팔을 놓는 순간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걸 못 이기면은 그래서
팔을 철봉을 메고 온몸을 내려뜨려 가지고 이게 거의 무아의 상태에 와야 이게 내가 이 몸이 돌아가거든요. 넣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0분, 20분 되면 이게 팔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팔에 힘이 내 몸을 못 느껴야 될 정도로 팔에는 힘을 주고 내 척추는 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까지 내가 온 것을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집중을 탁 하면서 다리를 탁 틀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탁 틀고 따닥 그러면 들어가 버린다고. 허리에 탈골됐던 게. 그래서 그 순간이란 것은 찰나고 그 찰나를 잡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팔에 힘을 있어서 내가 떨어졌을 때는 바보가 완전히 이제 인생이 병신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런 이제 마지막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거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얼마나 그 온몸에 그거는 이제 4개월 정도의 내 몸을 관을 해봤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제 자신감 반 아니면은 마지막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 반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수식 그러니까 뭐 씻은 듯이 이제 그 교정이 돼서 이제 정상인으로 이제 근데 지금도 뭐 요쪽 목에는 약간 남아 있어요. 이제 그때 충격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탁 쳤는데는 목 디스크가 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때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내가 이제 이 허리 아픈 사람들 고치는 거 뭐 또 이런 것도 내 프로그램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나름 또 뭐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절대 병원에서 뭐 안 된다 하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뭐 한 10여 년간 또 그 일을 또 나름대로 뭐 객기 아니게 남 위한다 하고 많은 뭐 운동선수들 포함해서 많은 스타들을 또 케어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도 경험이니까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아이템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고 오래전에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설계를 해서 단순히 이제 이 건강이라는 것이 먹는 것의 분야만 돼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보통 그때 느낀 것이 몸은 그러니까 마음보다 몸이 먼저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바꿔 먹어라. 그럼 병 낫는다. 뭐 마음 바꿔 먹어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참 쉽게 하잖아요. 뭐 억울한 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러면 아이고 병 내지 마라. 마음 바꿔 먹어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론이 몸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뀐다. 뭐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을 분리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바꿔 먹으라 해도 내가 지금 암이 와 있거나 뭐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고 허리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한테 마음 바꿔 먹는다고 뭐 허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바뀌어야 된다.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그 마음도 건강해진다. 이런 주의예요. 뭐 굳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걸 우선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물질에서 정신이 난다. 이런 주의로 제가 바뀐 거거든요. 그건 제 경험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왜 동양적 사고 같으면 보통 정신우위주의의 사고를 가지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는데 내 경험을 하고부터는 그러니까 모든 마야는 물질로 이루어졌다. 정신도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정신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이 정신인 거예요. 물론 뭐 영적 개념하고는 좀 틀리지만은 그건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미 떠난 세계를 말한 거니까 육체를 떠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이미 논외로 하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말을 관통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이제 몸으로 다 느낀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보면은 제가 내라는 존재를 알아 이렇게 이제 제가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라는 존재가 모인 게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거든요. 아가 모인 게. 근데 그러면 아가 모인 게 왜 우리라는 말로 됐냐고 이렇게 제가 관을 해볼 때는 예,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다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그런 한 며칠 굶으면은 며칠 굶고 그런 아픈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바깥에서 온갖 소리가 다 들려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 헛게 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처음 우리 인류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 인류가 처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시작이 될 때 예, 그러한 관념들이 유전인자처럼 이제 뭐 수백 년, 수천 년, 뭐 수만 년 전으로 이게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생각에 그게 유전인자가 그러면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루의 아들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다 모이면은 그 당시에는 외부의 막이 없지 않습니까? 외부의 막이. 그래서 가족들이나 전체가 이렇게 뭐 20명, 30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뭐 짐승이 나타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 적이 왔다. 적이 짐승이겠죠. 그 당시는 뭐 그이은 사람이 더 무서운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모여서 전부 다 딱 모인단 말이에요. 딱 모여서 우 그런다고 우 예, 우 그런다고요. 이게 이제 딱 모인단 말이에요. 흩어지는 게 아니고 우 그러면서 이제 모인다고요. 이게 관이 딱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라는 예, 그거대 우 그러니까 우 그런 게 우리인데 이게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이제 그 텐트를 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막을 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제 물리적인 이제 그걸 우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우리라는 말에는 물리적인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우리라는 표현도 물리적인 것도 포함되고 또 우리라는 그러니까 집단도 포함이 되고 또 거기에는 정신, 의식 그러니까 우리라는 의식도 거기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 표현에 이 세 가지 관념들이 우리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우리들이 그렇게 하다가 적을 쫓아야 되겠다 그러면 또 와 그런다고요. 와 그러면 이제 흩어지는 거잖아요. 약 흩어지다보다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 와가 이제 전쟁이 되거든요. 예,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가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동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태초에는 이것이 관념적으로 하나의 말로서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이렇게 먼저 사람의 의식이 관념화되면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로 나타나냐 하면은 이제 뭐 이러면 그 영어에서 이거나 우리나 발음 좀 비슷하잖아요. 뭐 약간 뭐 약간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영어에서는 위라는 관점 하나, 그죠? 이를 복수형인지 모르겠 이거 하나로 이제 파생이 돼. 우리말에는 우리말에 세 가지 뜻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관념적으로 구별해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관념에서는 이게 우리 스플리트로 가는. 그러니까, 왜냐면, HOLY, 홀리, 이제
성령, 약간의 이렇게 이제 정신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진다고, 홀리 스피릿으로.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우리 정신이라는 거거든.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고, 이걸 성령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예를 들어서 홀리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 그러죠. 우리 텐트를 쳤다 이 말이거든. 그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울를 쳤다 이 말이거든. 홀리 텐트를. 그러면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정신, 우리 같이 살자, 죽어도 같이 하자. 이건 이제 홀리 스피릿으로 이제 정신, 우리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이제 의식화된 말로 바뀌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근원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이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라는 표현에서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집어 말하면은, 그 이제 우리는 공동체니까 그 중에 이제 내다. 그럼 내 아버지도 누구고 내 할아버지는 또 틀릴 거 아닙니까? 약간씩. 그러면 그거를 우리에서 뾰족하게 다시 이제 한 개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란 약간 뭉텅거리는 거고, 뾰족하게 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예. 이렇게 이제 말 자체가 이제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의 아버지로 하여튼 부의 이제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뿌리가 뭔가 뾰족한 말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써가 있는 말,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 뿌리 이런 것도 뾰족하니까 이제 이런 말로 진화가 되는 분화가 된다고 해야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고리가 쫙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은 제가 어떤 뭐 공부를 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제 뭐 내가 뭐 연구를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관을 해볼 때는 이게 수천 년 수만 년 전으로 이 유전인자가 확, 그러니까 시경계를 넘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때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말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1990 그 당시 한 8년에서 9년 사이니까 이게 이제 2000년에 오기 전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왜 자꾸 이런 것이 이제 연결고리처럼 유전인자가 이렇게 돌아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홀린 거예요. 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라는 말이 하고 좀 그러니까 홀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홀린다. 홀린다는 말은 뭐냐, 전념하다 이 뜻이, 어디에 빠진다, 전념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여자한테 홀린다 돼 있고 일에 빠진다 돼 있고 뭐 홀린다는 말을 뭐 나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홀릭이라는 말이 이제 어디에 전념하게 계속 빠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홀릭이라 그러거든요. 홀린다는, 글쎄 어원이 홀릭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집념에 있어서 또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몸에 내재된 인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현대 문명을 접함으로써 자꾸 문명화돼서 그러니까 의식 자체의 폭을 문명에다 고정시키면서 자꾸 의식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지식을 포함하지만은 오히려 그 정신에 가는 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역 범위가.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경우를 겪어서 그걸 탈피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어원이라든지 뿌리가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뿌리와 의원이 또 그 조상의 근원이 이게 명확하게 보여야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중심축이 확실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축에 저희 메타홈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름도 모두 마음의 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어머님 품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은 거기에는 그 전체가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몸과 마음과 육체와 정신이 일원화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계의 선상에서 체험을 해봐야 이제 그것도 알 수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체험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다 때려치우고 제가 2000년부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뭐 어렵지만은 뭐 그 당시에도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 어렵지만은 하자. 그것이 내가 빠져든 이제 그 소명이고 숙명일 거다. 아, 그러한 소명이나 숙명을 내가 안 받아들이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가는 것도 뭐 그렇게 나이 들어서는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과감히 이제 40대 딱 40대 돼서는 이제 40이 그때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결국은 내가 60, 뭐 70 되면은 후회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20 한 5년 동안 참 뭐 우여곡절 풍집 뭡니까 풍찬 노수 그 뭐라 폭뭐 일본말 써가 되는데 참 대꾸받고 인생 27곱에도 더 넘겼지만은 근데 그 후회 안 해요. 근데 평범하고 풍요롭고 그냥 뭐라 그러죠. 뭐 고생 안 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이니 그래도 인생 한 번 났다고 원 없이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후회 없도록 그러한 심정으로 이제까지 이제 왔어요. 그런데 뭐 후회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메타홈이라는 이 플랫폼이 전 세계 50억 인구를 담는 그러한 그 수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수평적인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이제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록체인 관계, 미래 사회의 변화,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로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미치거나 개인의 정보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의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모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기술이다. 결국은 그 기술도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습득이 돼야 되고 정보도 사람이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왜곡되지 않는 것이 그럼 그런 그 총의를 가장 왜곡되지 않게끔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는 블록체인이 뭐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 하나 발행하고 뭐 코인 상장 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사 그게 이제 인사 행정이나 인사 정책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세미나의 그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메타홈도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그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그 경제부 기자가 왔던데 그 신문사 이름도 공정경제 뭐 신문이든가 뭐 이렇더라고 자기 이름이. 그래서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사고가 또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평등한 사회, 조금 더 나눔이 있는 사회, 좀 더 기회가 공정한 사회, 또 뭐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가치를 똑같이 여기는 사회, 뭐 이런 거는 뭐 언제 과거에도 꿈꿔왔어요. 그렇지만은 시스템 자체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21세기에 와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가능하게 된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집권,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하거든. 안 좋게 생각하지. 자기들 권리가 침해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과거도 생각했지만은 막상 자기가 거대 자본주가 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 저기 뭡니까 뭐 맨하탄인지 저 미국의 금융가에 그 자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되면은 그 그런 걸 실행을 잘 안 하려거든요. 그게 사람의 또 습성이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러한 사람들의 이 대세를 빨리 읽고 가는 사람은 미래의 또 선봉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걸 고집하면 시대가, 그럼 그걸 용인하느냐? 아니에요. 잠시죠. 음, 잠시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 우리가 현재가 미래 이기는 현재 없습니다. 음, 미래 이기는 현재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앞물결은 뒷물결에 밀리게 돼 있어요. 예.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루에서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예. 미래 이기는 과거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제 그 역사관이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위인전을 읽고 역사를 볼 때, 그것이 하나의 역사의 순리고 법칙이더라고. 그래서 메타홈은 현재가 아닌 과거가 아닌 현재고, 현재가 아닌 미래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드리면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 메타홈으로 오기 위해서, 또 메타홈에 합류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